Deep up in my feelings. Here I go again. We just keep on repeating. Here we go again. I'm so 그러면 tired. 별건 아니고 제가 전기형 탈 때는 여기에 램프가 없었는데 이 차는 램프가 있어요. 그래서 손잡이에 좀 불이 켜진다는 점. 그 다음에 또 별거 아닌 거 하나 보여드릴 게 있는데, 문을 잠글 때 이렇게 하면 문이 잠기고요. 문을 열 때는 이렇게 하면 문이 열립니다. 이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황당할 수 있죠. 야, 저거 뭐 별것도 아닌 걸 자랑이라고 하냐 할 수 있는데, 사실 이게 BMW 쪽에서는 이게 별것도 아닌 건 아닙니다. 제가 전에 탔던 F30 320D 내비팩도 이 기능이 없고요. 전에 탔던 BMW 520D 전기형 일반 520D에도 이 기능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 키로 버튼 시동은 되는데 외부에서 이렇게 열리는 건 안 됐어요. 문을 열려면 키를 꺼내서 키의 버튼을 눌러야지 열리지, 이런 식으로 열리고 닫히고 이러진 않았습니다. 이런 건 요즘엔 국산차에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는 건데, BMW에서는 이게 럭셔리 모델이라서 아마 들어가 있는 기능일 거예요. 물론 요즘 G바디에서는 아마 들어가 있겠죠. 물론 당연히도 설마.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BMW가 좀 어쩔 때는, 제가 이제 좀 빠긴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좀 뜬금없긴 합니다. 이런 스마트 키는 진짜 2010 몇 년도에 나오는 차들에도 나름 프리미엄 브랜드인데 그걸 또 빼놓고 출고하는 건 또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고요. 별건 아닌데 이런 데 불이 들어온다는 뭐 소소한 디테일들이 있고요. 전혀 중요하진 않고요. 꼭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이제 이 차량을 구입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하만카돈입니다. 기본적인 BMW 모델들 오디오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괜히 오디오 튜닝하기도 귀찮고 해서 하만카돈이 들어있는 차량을 구입하다 보니까 럭셔리 트림을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엑스드라이브 모델을 사게 됐어요. 제가 뭐 엑스드라이브를 사려고 산 건 아니었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차량을 산 이유이기도 한데, 제가 이제 하만카돈을 들어보면서 느낀 점은 뭐냐, 대충 듣는데 나쁘진 않아요. 그냥 생각보다 나쁘진 않은데, 이게 독일 3사에 들어가는 나름 프리미엄 브랜드의 그래도 나름 프리미엄급 오디오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많이 부족합니다. 물론 이제 오디오라는 건 대단히 주관적이긴 한데요. 하만카돈 이 BMW 순정 오디오는 결코 좋진 않아요. 이게 생각보다 되게 좀 싸구려 느낌이 좀 많이 나는 그런 소리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좋은 오디오는 볼륨을 높이지 않아도 소리가 포근하고 따뜻하게 잘 들리는데, 이 차는 이제 트위터의 소리가 좀 치차름이 좀 되게 좀 약간 거친 느낌, 그리고 베이스의 소리는 좀 되게 좀 가벼운 느낌, 뭐 그런 느낌이라서 이 차는 오디오가 좋진 않습니다. 근데 이런 오디오는 인생에서 전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뭐 적당히 귀이징하고 들으시면 듣는데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래도 나름 프리미엄 브랜드의 프리미엄급 오디오로 달려있는 거 치고는 좀 그 정도는 아닌데 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죠. 저도 오디오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은데, 예전에 이제 오디오 취미를 가졌을 때 보면 오디오 되게 외로운 취미입니다. 오디오 튜닝하기 시작하면 맨날 주차장에 가서 혼자 이제 음악 듣고 있죠. 계속 고민하고 뭐가 부족한지 고민하고. 그런데 인생에 있어서 돌아보면 전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건 진짜 경험도 아니고 부질없는 시간 낭비였습니다.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럴 시간에 그냥 여러분 부모님이랑 밥 한 끼 먹거나, 뭐 정말 좋아하거나 사랑하는 사람이랑 혹은 친한 친구들 한번 밥 한 끼 사주는 게 훨씬 더 유익합니다. 의미 없는 거예요. 이런 거에 빠지시면. 자, 이제 차량 내부로 들어왔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는 이제 특징 중에 하나가, 후기형은 계기판이 디지털인데요. 제가 요거 하나만 얘기할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아날로그 계기판을 좋아하고요. 제가 이제 리어휠 드라이브인 후륜 모델, 2륜 모델 F바디 520D를 탈 때에 비하면 이 차가 확실히 연비가 굳이 정확하게 재보지 않아도 체감 연비로 좀 차이가 있기는 있습니다. 구동계통의 저항이 좀 많아서 그렇겠죠. 이게 아니고 이제 풀타임 4륜이라서, 그러니까 전자식 4륜이라서 전륜으로 구동이 많이 안 올라올 것 같고, 그래서 실제 연비 차이는 고속도로를 정속 주행하면 그렇게 안 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연비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아요.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빨리 끝내야겠는데, 지금 이 차는 이제 가죽 핸들이고요. 가죽의 질감이 제가 볼 때는 일반적인 벤츠 핸들 같은 거에 비하면 좀 호감이 좀 떨어집니다. 이제 M 핸들 같은 걸로 가면 뭐 워낙 좋고요. 두툼하고. 이건 이제 럭셔리 모델이라서 그런지 조금 스포츠 성향과는 거리가 멉니다. 실제로
보면 핸들이 좀 크고요. 이 그립감이 약간 좀 이렇게 좀 얇은 느낌이 있습니다. 고속도로 주행을 항속 주행할 때는 오히려 약간 큰 핸들이 그렇게 나쁘진 않거든요. 뭐 불만은 없습니다. 불만은 없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하고 싶은 얘기가 이 차량은 이제 나름 그래도 럭셔리 모델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가죽을 보면 이 가죽이요. 제가 볼 때는요. 제가 친구 차 이제 XC60 뭐 볼보 이런 거 탔을 때 생각하면 그런 건 정말 가죽이 정말 고급스럽거든요. 근데 이 차는 그렇게 고급스럽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의 가죽은 약간 과장하면 이게 가죽이긴 한가 약간 그런 느낌 드는 정말 그냥 뭐 이렇게 비싼 느낌이 드는 가죽은 아니에요. 제가 뭐 가죽에 조예가 없어서 알고 봤더니 이게 되게 비싼 가죽이고 뭐 이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까먹을 뻔했는데 이 차는 요소수가 있습니다. 전기형 제가 BMW 탈 때는 요소수가 없었는데 이 차는 요소수가 있어요. 제가 구입하고 3,000km 주행했는데 아직까지는 요소수를 주입하라는 경고등이 안 뜨는데 경고등이 뜨면 아마 넣으면 되겠죠. 근데 요소수를 그렇게 자주 넣을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3,000km 주행하면서 한 번도 요소수 넣으라는 언급은 없었고요. 뭐 블랙박스는 이렇게 달려있는데 전차주가 달아놨고요. 개꿀이라서 제가 잘 쓰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요 안쪽에 보시면 이제 하이패스가 달려있죠. 작업을 해서 정석으로 제대로 장착을 해놨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냥 USB 꼽아놓고 대충 뭐 어디 던져놓고 다닐 텐데 저보다 훨씬 더 정석으로 설치를 해서 쓰시는 거 보면 이런 걸 보면 이 차주가 얼마나 이 차를 제대로 정비를 하면서 탔을까 이런 시그널을 보면서 예측할 여지가 있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있고요. 이 차량을 운행하면서 제가 이것저것 영상을 앞으로 계속 연재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2,950만 원이면 대략 이제 소나타랑 가격대가 좀 겹칩니다. 여러분은 2,950만 원짜리 4년 된 87,000km짜리 BMW 520D를 구입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소나타 신차를 구입하시겠습니까? 근데 이제 사람에 따라서 판단은 다르고요. 실제로 구매자층은 조금 다르다고는 생각합니다. 구입해서 드는 비용의 차이가 좀 있기는 하니까요. 뭐 그렇기는 한데 저는 이제 차를 구입하면서 느끼는 게 중고차가 잘 구입하면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런 차는 그냥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보면 그냥 거의 새 차에 가깝거든요. 그냥 정말 새 차예요. 지금 뭐 광도 살아있고 뭐 그냥 새 차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보면 휠 기스조차 하나도 없어요. 정말 그냥 휠 기스조차 하나 없는 차거든요. 완전히 깨끗하죠. 4개의 휠이 다 그래요. 그런 상태라서 뭐 다른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유지비 이런 거에 대해서도 앞으로 연재할 텐데 엔진오일 갈거나 이런 비용은 그냥 정상적인 소모품 비용은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보험 비용은 좀 자차 보험을 들 때 수입차가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하고요. 그 다음에 좀 특이적인 정비를 할 때는 아무래도 이제 부품가가 좀 비싸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기는 한데 그런 거에 대한 좀 차이에 대한 감수가 되어 있다면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진 않는데 요즘에 이제 수입차들이 워낙 많아지고 정비 시장도 워낙 커져서 터무니없이 덤탱이 쓰고 뭐 이러기는 요즘엔 쉽지 않습니다. 이제 정비소에서도요. 부품도 애프터마켓 부품이 워낙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부품도 또 저렴한 부품들을 또 구할 여지들이 많이 있고요.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차량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꾸준히 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요, 이제 요소수가 달려 있어서 그런지 저공해 차량입니다. 그래서 공용주차장에 가면 주차비가 50% 할인을 받아요. 대단한 장점이죠. 뭐 그런 점이 있고요. 네, 안녕하세요. 닥신TV 신재욱이고요. 제가 어제 영상을 이제 올려놓고 제가 올린 영상을 리뷰하다 보니까 유튜브 알고리즘에 의해서 추천 영상이 뜨는데 외국 영상 중에서 애플 공바디 오너가 모르는 뭐 5 things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게 뜨는데 저도 봤는데 저도 어제 알았어요. 몰랐던 기능인데 이게 오토 트렁크가 그냥 이렇게 열리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발을 갖다 놓으면 이게 트렁크가 열리는 게 그런 차들이 있잖아요. BMW도 그런 차가 있다는 걸 저는 알았는데 이게 넣어도 안 열리더라고요. 이 차는 이건 뭐 없는 차인가 보다 이랬는데 저도 어제 알았습니다. 어제 알았어요. 영상 찍다가 저도 유튜브 알고리즘에 의해서 추천 영상 떠서 어제 알았는데 이렇게 하면 열려요. 왜 안 열리지? 안 열리네? 안 되네. 키가 안 갖고 있어. 병신이네.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는 저는 이렇게 갖다 내면 열리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킥을 해야지 열리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열려요. 그러니까 무거운 짐을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짐을 딱 꺼냈다. 예를 들어서 짐을 이렇게 딱 꺼냈다. 그러면 그다음에 이렇게 킥을 하면 닫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오토 트렁크에 대해서 대단히 되게 쓸데없는 기능이다 뭐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뭐 이런 면에서 보면 또 장점도 있네요. 이렇게 넣을 때는 뭐 이렇게 할 수 있고. 근데 사실 뭐 이것도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저는 사실 옵션에 대해서 그렇게 막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어서 뭐 이런 옵션을 위해서 몇십만 원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지금도. 근데 뭐 전 중고로 샀는데 이런 옵션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냥 뭐 개꿀이고 쓸 뿐이죠.